오늘 이렇게 선선한 날씨 속에 남한산성 트레킹에 나섰습니다. 우선 남한산성의 이모저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감상하시지요. 남한산성은 서울 도성방 남쪽 한강을 자연해자로 삼아 남한산 위에 세워졌다. 해발 500m 높이에 세워진 성벽의 높이는 7.5m이고 둘레가 11.76km에 이른다. 남한산성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672년 신라시대였으며 당시 신라는 중국 당나라와 국군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신라는 당나라에 맞서 한강 유역을 방어하기 위해 이 주장성을 쌓은 것이다. 성돌의 형태는 옥수수알 모양으로 하나하나 정교하게 가공해 사용했다. 이러한 남한산성이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1624년 조선시대 인조 때였다. 신라시대 주장성의 성터를 따라 이루어진 수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시대 토목기술이 반영됐다. 성돌은 남아있는 옛돌을 재활용하고 인근의 돌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견고한 화강 편마함을 사용했다. 17세기 초 중국의 명청 교체기에 청나라는 조선을 침략했다. 그 혹독했던 전쟁터가 바로 남한산성이다. 청나라의 침략 이후 남한산성은 조선시대 축성기술이 집약된 더욱 견고하고 과학적인 성곽으로 완성됐다. 전쟁 과정에서 노출된 각종 취약점이 보강되고 전혀 새로운 개념의 성곽 형태가 도입되기도 했다. 성벽 위에는 화포의 공격에 효과적인 전돌로 만든 여장을 설치했다. 여장은 몸을 숨긴 채 효과적으로 적을 향해 활이나 총을 쏠 수 있게 만든 시설이다. 실전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16개 비밀의 문인 암문은 병력과 물자의 비밀스런 이동을 위해 증축됐다. 수축의 핵심은 옹성의 신축과 포대의 설치였다. 옹성은 본래 성문을 보호하는 구조물이지만 남한산성의 옹성은 앞문을 내고 본성벽의 바깥쪽으로 길게 돌출시켜 벽을 쌓아 포대를 설치한 것이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남한산성을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마다 원거리 무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을 보강했다. 이로써 남한산성은 군사방어시설로서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요새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남한산성에는 남, 서, 북, 동으로 4개의 큰 문이 있다. 먼저 남문은 가장 크고 웅장한 남한산성의 중심이 되는 문이다.
서문은 서울도성과 가장 가까운 문으로 군사 목적으로 가장 유용한 것이었다. 북문은 주로 한강으로 옮겨온 군수물자의 수송로 구실을 했다. 낮은 지대에 자리 잡은 동문은 계단을 높이 쌓아 우마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설계된 문이다. 남한산성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고요한 탐방생활 제3화 남한산성 트레킹 프롤로그 유튜브 영상을 봐주세요. 남한산성 탐방로는 모두 5개 코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5개 코스의 탐방로 가운데 1코스로 트레킹할 것입니다. 산성 노터리를 출발해 북문인 전승문, 연주봉웅성, 서문인 우익문 수어장대 영춘도, 남문인 지화문을 거쳐 산성 노터리로 되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제1코스의 총거리는 3.8km로 되어 있으나 포장된 탐방로보다는 가능한 한 비포장된 성곽 여장역길을 따라 트레킹할 것이므로 총거리가 4km는 넘을 듯합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산성 노터리에서 북문인 전승문까지 가는 중간에 남한산성 행궁이 보이는데요. 행궁은 가지 않을 것이므로 다음 동영상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 행궁. 이후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인조는 10년 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곳에서 47일 동안 항전했다. 하지만 산성 내 식량이 떨어지고 믿었던 강화도마저 함락되자 항복을 하고 만다. 초창기 남한산성 행궁은 내정전과 외정전의 규모에 그쳤다. 하지만 계속 증축돼 숙종 때는 종묘인 좌전과 사직인 우실이, 정조 때는 정문인 한남루가, 순조 때는 좌승당과 일장각이 만들어졌다. 남한산성 행궁은 국가에 무슨 일이 있을 시 제1순위의 피난처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19세기 말 남한산성 일대가 의병항쟁의 본거지가 되자 행궁은 불에 타고 철저히 파괴됐다. 산성 노터리에서 400여 미터 올라와 남한산성 북문에 도착했습니다. 남한산성 북문은 병자호란 당시 성문을 열고 나가 기습 공격을 감행했던 문입니다. 당시 영의정이던 김유의 주장에 의해 군사 300여 명이 북문을 열고 나가 청나라 군을 공격하였으나 적의 계략에 빠져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법화골 전투라 하는데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있었던 최대의 전투이자 최대의 참패였습니다. 참고로 법화골은 남한산성 북문에서 하남 방향으로 고골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마을입니다. 지금은 행정구역상 하남시 상사창동에 속해 있습니다. 남한산성 북문은 1779년 정조 3년 때 성곽을 개보수하면서 법화골 전투의 패배를 잊지 말고 앞으로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자는 뜻에서 전승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남한산성 북문인 전승문의 바깥쪽과 안쪽의 모습입니다. 성문은 바로 위에 있는 물로의 하죽을 받쳐주기 위해 무지개 모양으로 둥글게 만든 홍의식 성문입니다. 성문 바깥쪽에는 적의 화살이나 총탄으로부터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철엽이라는 철판이 붙어 있네요. 화살표 방향이 북문에서 법화골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마도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의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 300여 명의 병사들이 저 길로 갔겠죠? 북문 위의 물로에서 왼쪽으로는 연주 봉웅성으로 가는 성곽 여장 옆길이 보입니다. 울퉁불퉁한 오르막길이라 저 숨이 가빠질 것 같네요. 이제는 연주 봉웅성으로 출발해 볼까요? 북문에서 연주 봉웅성까지의 거리는 대략 900여 미터가 될 듯합니다.
남한산성 북문에서 연주 봉웅성까지 성곽여장을 따라 걷다 보면 그 옛날에 군포였던 자리가 나옵니다. 성곽여장 벽으로부터 안으로 불과 2m 정도 떨어져 있네요. 군포는 성곽을 지키기 위한 초소 건물이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남한산성에는 125개소의 군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고 저렇게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연주 봉웅성 근처의 제5안문에 도착했습니다. 제5안문은 연주 봉웅성 안문이라고 하는데 연주 봉웅성에 가려면 이 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안문은 적의 관측이 어려운 곳에 설치한 성문으로 일종의 비밀 통로이기 때문에 크기도 작고 적에게 쉽게 식별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제5안문의 내부 계구부는 일자형의 평거식인데 반해 외부 계구부는 무지개 모양의 둥근 홍일식입니다. 홍일식 계구부에는 성문이 달려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로 길이는 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곳이 바로 연주 봉웅성입니다. 남한산성에 있는 5개 옹성 중 하나이지요. 연주 봉웅성은 남한산성 북서쪽 요충지인 연주봉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옹성은 일반적으로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 밖으로 한 겹의 성벽을 더 둘러싸은 이중의 성벽을 말합니다. 그러나 남한산성의 옹성들은 성문 보호보다는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삼면에서 입체적으로 공격하고 요충지에 대한 거점 확보를 위해 성벽에 덧대어 설치한 시설물들입니다. 연주 봉웅성의 둘레는 315m랍니다. 연주 봉웅성에는 포를 쏠 수 있는 포대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병자호란 당시 화살표가 가리키는 구멍을 통해 조선 군대가 보유한 화포 중 가장 큰 천자총통을 사용했나 봅니다. 잠깐 쉬어갑시다. 병자호란 당시 조선 군대가 보유한 화포 중 가장 큰 것이 천자총통이었습니다. 청동합금으로 만들어진 천자총통은 최대 사거리가 약 960m, 유효 사거리는 대략 200에서 500m 정도로 추정됩니다. 병자호란 당시 천자총통은 있었지만 화약과 철원이 부족한 데다 청나라 화포의 위력 앞에 거의 무용지물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대의 화포는 홍위포였습니다. 원래는 1604년 명나라와 네덜란드 분쟁에서 네덜란드인들이 사용했던 펄버린포였습니다. 명나라는 이 포의 파괴력에 압도되어 1618년에 수입해 1621년 복제품을 만들고 그 당시 네덜란드를 홍위 즉 붉은 오랑캐라 불렀기 때문에 홍위포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홍위포의 최대 사거리는 2에서 5km, 유효 사거리는 700m로 조선의 천자총통보다 사거리가 길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630년 인조 때 진주사로 명나라에 갔던 정두원이 귀국할 때 홍위포 견본을 가져왔으나 무려 100년이나 지나고 나서 1731년 영두 때에 이르러서야 홍위포를 제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요? 인조 때에 일찍 만들어놨으면 병자호란의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제발 지금이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이젠 서서히 남한산성 서문인 우익문 쪽으로 발을 옮겨볼까요? 제5
오암문을 나와 남한산성 우익문 쪽으로 성벽 여장 옆길을 걷다 보면 그 옛날 숯을 보관해뒀다는 메탄지 터가 나옵니다. 남한산성에는 숯을 묻어 놓은 장소가 곳곳에 있는데 왜 숯을 묻어 놓은 것일까요? 남한산성은 주로 농성용 방어 산성이었습니다. 농성이라는 것은 적군이 물러날 때까지 성 안에서 버티는 전술을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선 왕과 군대, 그리고 산성 주위의 백성들은 모두 성 안쪽으로 이주합니다. 한편 성 바깥의 논과 밭 또는 군수 물자들은 적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는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수나라 및 당나라와 싸울 때 자주 사용하던 청야 전술이었습니다. 어쨌든 남한산성에는 이런 농성전에 사용할 연료를 항상 성 내부에 비축해 두었는데 보관이 용이하고 연기가 나지 않는 숯은 최적의 연료였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의 주둔군 막사 주위에는 숯을 대량으로 비축해 두었습니다. 남한산성 서문에 도착했습니다. 서문은 남한산성 4개의 문 중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산성을 처음 쌓았을 때부터 있었던 서문은 정조 3년인 1779년에 다른 문과 같이 개축하면서 우익문이라 칭하였다고 합니다. 남한산성 내 행궁을 중심으로 국왕이 남쪽을 바라보며 국정을 살피니 서문은 행궁 우측에 있으므로 우익문이라 한 것입니다. 서문은 병자호란 당시인 1637년 1월 30일, 양력으로는 2월 24일에 인조가 세자와 함께 청나라에 항복하기 위해 남한산성을 나간 바로 문입니다. 남한산성의 서쪽 사면은 경사가 급해 물자 수송이 어렵지만 광나루나 송파나루에서 산성으로 진입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남한산성 서문을 나가면 문 우측 20m 부근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시 전경입니다. 저 아래는 지금 개발이 한참 중인 미래 신도시가 보이네요. 다들 이 전망대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부자 되는 꿈을 잠시 접고 다시 남한산성 남문 지화문을 향해 출발합니다. 서문에서 출발할 때는 평평한 길이라 좋았었는데 다시 오르막길이네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어장대를 보려 했으나 정비공사로 볼 수 없네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찍은 사진을 보며 대리만족합니다. 서문인 우익문으로부터 남문인 지화문 방향으로 성벽 여장 옆길을 따라 150m 걸어오면 제6안문인 서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5안문인 연주봉웅성 안문과는 달리 천장이 상당히 낮네요. 아무리 비밀 통로라 해도 허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이곳 서안문 부근은 인조 15년인 1637년 1월 23일, 양력으로 2월 17일, 한밤중에 습격해온 청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친 곳이라 하여 서안문 타적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원성에는 모두 11개의 안문이 있는데 9개는 외부 출입구가 무지개 모양의 홍일식이고 나머지 2개는 한일자 모양의 편거식입니다. 제2안문인 장경사 신지옹성 안문과 제6안문인 서안문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편거식으로 된 출입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곳이 남한산성 남문인 지화문 물루입니다. 물루는 성문 위에 세워진 누각을 말합니다. 서문에서 이곳 남문까지의 성벽 여장역길은 거의 등산 수준이라 할 만큼 오르막과 내리막이 거듭되고 경사도 역시 가파른 편입니다. 아마도 제1코스 탐방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구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남한산성 남문인 지화문 물루에서 성 바깥쪽을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바로 앞에 나무가 350년이 넘은 느티나무인 듯합니다. 저 나무야말로 이곳의 역사를 낱낱이 알고 있겠죠? 지금은 매우 평화롭고 한가로워 보이지만 병자호란 당시는 어떠했을까요? 청나라의 침공을 피해 1636년 12월 14일, 양력으로 1637년 1월 9일 인조가 처음 남한산성에 입성할 때 바로 이 남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남한산성 탐방제 1코스는 보통 1시간 20분이 소요되는 거리인데 성곽 여장역길을 걸은 데다 중간중간 사진을 찍으며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서너 시간이 흐른 듯합니다. 자, 그럼 남한산성 탐방제 1코스 트레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서히 출발 장소였던 산성 로터리로 발을 옮깁니다. 산성 로터리로 내려오면서 뒤돌아 남문을 보노라니 문득 중국의 역사 주석서인 춘추좌 시전에 실려있는 이런 사자성어들이 생각납니다. 거한사위 사증유비 유비무한. 거한사위 평안하게 지낼 적의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사증유비 생각했으면 대비를 해라. 유비무한 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으리라.